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SE로 근무하고 있는 박춘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객분들께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구축, 운영을 하시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유연한 확장을 위해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고려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다양한 아키텍처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디자인한다는 가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서버 집선을 위해 과연 스위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EOR과 TOR입니다. 각 서버들이 있는 렉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렉으로 집선하는 EOR 방식, 그리고 각 렉 안에서 서버들을 집선하는 TOR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선 방식 중 하나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서버들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서버의 NIC를 이중화하지 않는다는 디자인도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서버의 NIC를 이중화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버의 NIC를 이중화한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액티브. 이 구성마저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서버들이 연동되는 스위치를 어떻게 연동하고 구성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레이어 2 기반의 스페인트리, 카탈리스트 기반의 VSS, 넥서스 기반의 VPC 등과 같은 레이어 2 기반의 고가용성 기술과 레이어 3 이중화를 위한 다양한 HSRP, VRP 같은 FHRP 프로토콜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점점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서버 집선 수요의 증가가 시작됐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 앞장에서 우리가 TOR 구성 방식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서버를 집선하기 위한 더 높은 포트 집적도를 제공하는 스위치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앞장에서 스위치 구성 방식을 EOR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서버들을 집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라인 카드, 그리고 더 많은 포트를 집선할 수 있는 라인 카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제약입니다. 현존하는 상업적인 기술 기반으로 물리적인 라인 카드 규격 내에서 많은 포트 수를 제공한다는 건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또다시 구성을 어그리게이션, 액세스 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이 구성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버에게 레이어 3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기 위한 계위를 어느 곳에 둘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버 게이트웨이를 액세스 계위에 두게 된다면 액세스 계위와 스파인,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간의 구성은 레이어 3 기반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버의 게이트웨이를 스파인, 어그리게이션 계위로 놓는다면 스파인 계위와 액세스 스위치 간의 연동은 레이어 2 방식의 연동이 될 것입니다. 2단계입니다. 더 많은 서버의 집선 수요가 증가했을 때 우리는 앞서 검토했던 내용과 더불어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서버를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포트를 제공하는 스위치, 그리고 그 수용한 대역폭만큼 더 많은 업링크를 제공하는 스위치, 또 이러한 액세스 스위치들을 다 집선하기 위한 더 많은 포트, 더 많은 대역폭, 그리고 더 많은 라인 카드를 제공하는 스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더 많은, 더 큰 집적도, 대역폭을 제공하는 제조사, 장비들을 찾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버의 집적도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우리는 서버의 대역폭, 수요에 대한 증가도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트 수가 아닌 단일 포트 내에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서버의 NIC를 더 추가하여 대역폭을 늘리는 방식. 두 번째는 기존에 구축된 NIC를 제거하고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고대역폭을 제공하는 NIC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면 이 서버들과 연동되는 액세스 스위치에 대한 추가 업그레이드 검토가 수반될 것입니다. 더 많은 포트 수를 제공하는 스위치를 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 포트 내에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스위치로 검토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한 결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이 스위치와 연동되는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와의 연동 포인트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의 대역폭, 라인카드 내의 포트 집적도들을 또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개별적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서버의 집선과 더 높은 대역폭이 동시다발적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할까요? 답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포트, 더 높은 대역폭, 더 높은 집적도를 제공하는 고정형 스위치, 라인카드, 그리고 더 많은 라인카드를 수용하는 더 큰 샤시형 스위치.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커다란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벽은 현실적인 물리적인 제약입니다. 상업적으로 출시되어 있는 고대역폭은 현재까지는 400G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면 고객은 그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제조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포트 집적도와 더 많은 라인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고용량 스위치도 동일합니다. 현존하지 않는 더 높은 집적도를 제공하는 스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 가지고 좀 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프 스파인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나누었던 액세스, 어그리게이션 계위 구성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계위 간의 레이어 2 연동이 아닌 레이어 3 연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ECMP라는 부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2대가 아닌 4대, 6대의 스파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서버의 집적도와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더 많은 서버의 포트는 더 많은 리프를 요구하게 되고요. 더 많은 리프의 증가는 더 많은 스파인의 증가, 더 많은 라인 카드의 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용성을 이야기할 때 1+1, n+1, n+m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그 비용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고객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n+1입니다. 100이라는 데이터 량을 봤을 때 그 양에 약간의 부가적인 옵션을 추가 구성하여 어떤 단일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의 트래픽을 분류하는 큰 기법 중에 하나가 이스트 웨스트, 노스 웨스트 트래픽 분류입니다. 노스 웨스트는 사용자와 서버 또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입니다. 이스트 웨스트는 머신 투 머신, 서버 간,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입니다. 이 두 데이터의 방향성에 따라서 얼마나 비율이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코가 다양한 고객사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노스, 사우스 트래픽 대비 이스트, 웨스트가 약 8배 정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고객사마다, 어플리케이션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입니다. 우리가 리프 스위치를 기준으로 많은 서버와 많은 스파인 스위치를 연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1:1 대역폭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고객은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성향을 원하고 어떤 서비스 네트워크 SLA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포트와 대역폭, 더 높은 라인카드의 포트 집적도, 더 많은 라인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듈형 스위치, 그리고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무리 없이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시스코의 싱글 람다 옵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일반적인 100G 옵틱은 내부적으로는 네포트 25G 서데스 기반의 옵틱 솔루션입니다. 결과적으로 광 케이블을 연결 시 MPO 케이블과 같이 다수의 광코어가 내장되어 있는 케이블을 활용해야 됩니다. 시스코에서 출시한 싱글 람다 옵틱의 경우는 이러한 다수의 4개의 25G 서데스를 하나의 광파장 람다로 집선하여 100G를 전송할 수 있는 옵틱입니다. 이 옵틱이 출시되면서 우리는 400G 옵틱을 4개의 100G 옵틱으로 브레이크아웃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브레이크아웃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를 할 때 400G 기반의 스위치를 선투자하고 다만 그 부분에 종속되는 옵틱을 선별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00G 대역폭이 필요한 구간에는 400G 옵틱을, 100G 옵틱이 필요한 구간에는 100G 옵틱을, 다수의 100G 포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을 통한 100G 옵틱 연동을, 이 구성을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인 리프 구성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과 리프를 400G 기반으로 연동하는 방식, 네포트 400G, 네포트 100G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초기에 고객이 확장성을 가진 다양한 장비에 투자를 할 때 조금은 투자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장애 포인트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영향을 끼치는 구간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과연 얼마만큼 확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아키텍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진화, 그 첫 번째는 투티어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리프 스위치는 수요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 스파인 스위치도 스케일 아웃 하면서 가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의 또 다른 특장점은 모든 트래픽, 렉을 벗어나는 모든 트래픽은 스파인 계율을 경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한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투티어 아키텍처는 그 아키텍처 내에서 증설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투티어 파드를 어느 정도 정형화하여 구성하고 다양한 다수의 파드를 하나의 코어로 집선,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성을 통해 우리는 각 계위별로 트래픽의 처리, 구간을 나눌 수 있고요. 용도를 그리고 트래픽의 분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진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2015년도에 시스코 커넥트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입니다. 통신 사업자를 위한 시스코 라우터의 진화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발표드린 내용들 중에 시스코의 대용량 라우터에 대한 구성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출시했던 저희 초대형 라우터들이 상당히 규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더 큰 라우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시스코는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더 많은 포트와 라인카드 집선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우터 간에 연동하여 단일 논리적인 거대한 클러스터 라우터를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화된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씀 나누었던 3티어 아키텍처에서 코어 계위를 조금 더 2티어 방식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플레인 방식으로 나누어 언제든지 유연하게 필요할 때마다 확장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성의 장점은 다수의 파드가 확장이 되더라도 논리적인 플레인 또는 논리적인 코어의 파드만 증가한다면 늘어나는 데이터량과 파드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된 3티어 리프 스파인 구조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간편한 관리와 단순한 운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화된 3티어 구조에서는 샤시형 스위치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형 스위치를 더 활용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정형 스위치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간편한 교체, 단일화된 OS 관리, 그리고 장비의 새로운 재배치 컨셉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간편한 장비 관리, 단순한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저희 시스코에서는 다양한 넥서스 9300, 400G 고정형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00G와 400G를 혼용해서 제공하는 스위치도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24포트, 48포트, 96포트와 같은 다양한 포트 집적도를 제공하는 400G 스위치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스코에서는 MSDC,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 및 운영 중인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많은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함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단순함에 기반한 무한한 확장성. 그리고 더 이상 리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마지막으로 장애는 발생하더라도 국소적인 영향 범위를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함이 핵심이다. 최대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디자인을 활용하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화된 3티어 아키텍처는 파드 구성을 정형화하고 각각의 계위에 그런 파드 구성을 복제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우리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부분입니다. 장애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성을 활용한다면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리스크를 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꾸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의 영향은 국소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구축하고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범위가 더 이상 저희 전체 인프라로 퍼지는 것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국소적으로, 제한적으로 장애의 범위가 퍼지도록 우리는 제어하고 예상하여야 합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치면서 제가 크게 4가지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시작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시작이 앞으로의 MSDC,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한 시작, 근간이 되는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장비가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장비가 물론 다양한 고가용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작은 장비를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더 큰 장비가 제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이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스위치가 꼭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스위치를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고 단순한 구성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발생했던 높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00G 스위치들은 더 이상 400G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디자인에 있어서의 유연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싱글 람다 옵틱 기반의 다양한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네이티브 400G, 이런 다양한 옵션을 기반으로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네트워크와 기존 네트워크 간의 다양한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시스코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